손목이 욱신거릴 때 약 하나를 삼키면 신기하게도 딱 그 부위만 통증이 가라앉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약은 분명 위장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손목이 아픈 줄 알고 거기로 찾아가는 걸까요? 위장과 손목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잖아요. 신기하게도 약의 GPS라도 달린 것처럼 아픈 부위에만 딱 찾아가 해결해준 기분이 듭니다. 오늘은 이 작은 알약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여정을 거치는지, 그리고 통증을 어떻게 잠재우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단 진통제의 여행은 입에서 시작됩니다. 알약을 삼키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에 도착하는데,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모험이 펼쳐지죠. 위장은 음식을 분해하기 위해 강력한 산성 환경을 유지하고 있어서 진통제 알약은 이 산성 바다에서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마치 각설탕이 뜨거운 물에 사라지듯이 말이에요. 녹아버린 진통제 성분은 이제 소장으로 이동하고 소장벽을 통해 혈관 속으로 스며들어갑니다. 혈관에 들어간 진통제는 곧바로 온몸을 돌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먼저 간이라는 검문소를 통과해야 하거든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 역할을 하면서 혈액 속 물질들을 검사하고 처리하는데, 진통제 성분도 여기서 일부 분해되거나 변형됩니다. 간의 승인을 받은 성분만이 전신 혈류로 퍼져나갈 수 있죠. 이 과정을 거치면 진통제는 드디어 심장을 통해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사실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진통제는 아픈 곳만 골라서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혈액을 타고 온몸 전체에 퍼집니다. 팔꿈치가 아파서 약을 먹었든 머리가 아파서 먹었든 상관없이 진통제 성분은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모든 곳에 도달하죠. 그렇다면 왜 아픈 곳의 통증만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통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곳은 다친 부위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모든 통증은 뇌에서 만들어지죠. 손목을 부딪혔을 때 손목 자체가 아픈 게 아니라 뇌가 손목에서 온 신호를 해석해서 아프다고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친 부위는 경보를 울리는 센서이고, 실제로 경보음을 듣는 건 뇌라는 컨트롤 타워인 셈이에요. 통증 신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조직에는 콕스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통증 공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포가 손상되어 아라키돈산이라는 통증 원료가 나오면 이 공장이 가동되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내죠. 바로 이 녀석이 통증의 주범입니다. 프로스타글란딘이 만들어지면 말초 신경계의 수용체에 달라붙어서 전기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이 전기 신호가 신경을 타고 쭉 올라가서 뇌에 도달하면 뇌세포들이 이걸 통증으로 해석하고 다친 부위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뇌에도 똑같은 콕스 효소가 있거든요. 뇌에서 통증 신호를 받으면 뇌 속 벼라교 세포라는 녀석이 또다시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들어냅니다. 다친 곳뿐만 아니라 뇌에서도 통증 물질을 직접 찍어내는 거죠. 이게 바로 통증이 증폭되는 메커니즘입니다. 다친 곳에서 보낸 통증 신호를 뇌가 받아서 한 번 더 울려 퍼지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산에서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가 되돌아오는 것처럼 처음 느낀 통증이 뇌에서 증폭되어 훨씬 더 아프게 느껴지는 원리죠. 원래 신호만으로는 희미하게 느껴질 통증이 이 증폭 과정 때문에 참기 힘들 정도로 강해지는 겁니다. 이제 진통제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이부프로펜이나 아스피린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 줄여서 엔세이드 계열 진통제는 콕스 효소를 직접 공략합니다. 이 약들의 분자 구조가 프로스타글란딘을 만드는 데 필요한 아라키돈산과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콕스 효소가 진짜 원료인 줄 알고 이 진통제 분자를 덥석 물어버리는데 그 순간 공장 가동이 중단됩니다. 진통제가 효소의 입구를 틀어막아 버리면서 통증 신호의 원천 자체를 차단해버리는 셈이죠. 그럼 다친 부위에서 뇌로 가는 신호가 줄어들고 뇌에서 일어나는 증폭 효과도 사라지면서 통증이 확 가라앉게 됩니다. 염증 반응도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붓기나 열감도 완화되는 효과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종류의 진통제가 온몸 전체에 콕스 효소에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아픈 곳만 골라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조직에서 프로스타글란딘 생성을 억제하죠. 다만
프로스타글란딘이 과도하게 만들어지는 곳은 다친 부위뿐이니까 결과적으로 아픈 곳의 통증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반면 타이레놀로 알려진 아세트아미노펜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약도 혈관을 타고 온몸에 퍼지는 건 마찬가지지만 다친 부위의 콕스 효소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아요. 대신 곧장 뇌로 향합니다. 뇌 속에 있는 콕스 효소만 선택적으로 막아버리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비밀은 혈내장벽이라는 관문에 있습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 아무 물질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특수한 장벽을 치고 있어요. 혈관과 뇌 조직 사이에 촘촘한 세포들이 빽빽하게 막을 형성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물질은 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오직 아주 작고 기름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진 물질만 미세한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죠. 앞서 설명한 소염 진통제 계열은 분자 크기가 크고 물에 잘 녹는 친수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혈내 장벽을 쉽게 통과하지 못합니다. 반면 아세트아미노펜은 분자가 작고 기름에 잘 녹는 친유성 성질을 띠고 있어서 혈내 장벽을 비교적 수월하게 통과하죠. 마치 굵은 모래는 체에 걸리고 고운 모래만 빠져나가는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뇌에 도착한 이 진통제는 뇌 속 콕스 효소에 달라붙어서 통증 증폭 회로를 차단합니다. 다친 부위에서 오는 원래 신호는 그대로 전달되지만 뇌에서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는 증폭 효과가 사라지면서 통증이 훨씬 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만 이 방식은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다친 부위의 염증 반응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붓기나 열감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없다는 점이죠. 콕스 효소에도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게 콕스1과 콕스2로 나뉘는데 콕스1은 위장 점막 보호나 혈소판 기능 등 평소 몸에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콕스2는 주로 염증이나 통증 반응에 관여합니다. 우리 몸 조직에는 두 종류가 다 있지만 뇌에서는 콕스2가 주로 통증 증폭에 관여하죠. 아세트아미노펜이 뇌의 콕스2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분자 구조상 콕스2와 결합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어서 조직에 있는 콕스1이나 콕스2에는 잘 붙지 않고 뇌의 콕스2에만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퍼즐 조각이 딱 맞는 곳에만 끼워지는 것처럼 약물 분자와 효소의 모양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야만 효과가 나타나는 원리입니다. 결국 진통제는 아픈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온몸에 퍼져서 통증을 만드는 시스템 자체를 방해하는 겁니다. 한쪽은 통증 신호가 만들어지는 현장에서 원인 물질 생성을 막고 다른 한쪽은 뇌에서 통증이 증폭되는 과정을 차단합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둘 다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공통적을 상대하는 셈이에요. 이렇게 보면 진통제가 마법처럼 느껴졌던 이유가 이해됩니다. 약이 똑똑하게 아픈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통증이라는 현상 자체가 온몸과 뇌가 연결된 복잡한 네트워크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진통제는 그 네트워크의 핵심 고리를 끊어버림으로써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줄여주는 것이죠. 다음번에 진통제를 삼킬 때는 몸속 구석구석을 누비며 통증의 고리를 끊어내는 이 작은 알약의 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